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개헌 관련된 논의는 전혀 없었어요.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이 되면은 굳이 탄핵을 가지 않고 그걸로 합의하기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고, 추미애 대표는 1월 말 퇴임을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서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입장을 많이 의견 교환을 했고 결론 없이 끝나게 됐습니다. 탄핵을 발의하자 그렇게 주장하던 추미애 대표가 이제 내년 1월 대통령이 퇴진하면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함께 만나자마는 탄핵의 대상이고 해체의 대상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못 만난다고 하면서 왜 자기는 혼자 이러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예고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표결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내일 표결 여부를 놓고 야권의 탄핵 공조가 무너졌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도 한 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퇴진의 길을 일단 튼 대통령의 3차 담화 후폭풍인데요. 쾌도나마 12월의 첫 번째 손님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얼마 전에 새누리당을 탈당하셨고 지금 그 이후에 대통령 탄핵을 놓고 오늘 아침, 점심, 조금 전 오후까지 기류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네. 자, 먼저 일단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지금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조금 전에 2시 반에 야당 3당 대표회담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충돌하기도 처음이었습니다. 탄핵 자체가 일단 9일로 늦춰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정당들이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다. 그리고 네. 자신들 이해관계, 특히 이제 대선을 이기는데 뭐가 좋으냐, 네. 아니면 내가 정치 인생을 조금 더 연장하는데 뭐가 좋으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어떻게 하면 이 국가적 위기를 빨리 수습을 해서 혼란을 벗어날 거냐, 이런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뒤에 문제고요. 네. 자신들 이해만 따르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관련 속보는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LCT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입니다. 방금 구속된 걸로 지금 보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 말까지 대통령 퇴진하면 그러면 6월달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잘못된 당론입니다. 잘못된 당론이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께서 1, 2, 3차 국민 담화를 통해서 네. 일관되게 얘기를 했어요. 네. 나는 잘못이 없다. 네. 한 번도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 네. 주변 관리를 잘못했을 뿐이다. 네. 근데 왜 물러나죠? 물러날 이유가 없잖아요.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 대통령이 물러날 텐데 그 결정은 국회가 알아서 해라. 이 얘기는 국회가 이걸 결정할, 아니 헌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 대통령이 네. 왜 국회의 결정에서 물러납니까? 네. 그것이야말로 법 위반이죠. 음.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네. 안 물러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내년 그럼 4월 물러나지 않겠다는 얘기라는. 저는 그것도 내포돼 있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내년 4월 돼서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 물러나지 못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면 네. 어떡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검찰 수사 성실히 받겠다고 했는데 네. 사정 변경위에서 안 받으셨어요. 저 대민조사 다 안 받았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도 보면 네. 뭐 친박 지도부가 12월 21일까지 물러나겠다 했는데 요즘 와서는 탄핵 밀어붙이면 우리 안 물러나겠다. 그렇죠. 탄핵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사정 변경이 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내년 아무런 뭐 이거 없이 가다가 네. 난 잘못한 게 없어서 참 물러나기가 어렵습니다 했을 때 정치권은 어떡할 건가요? 지금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스스로 그냥 물러나는 네. 것과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하는 그건 것. 탄핵이고. 네. 근데
본인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안 물러나겠다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 탄핵을 시작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4월 달부터 탄핵을 시작해서 아까 저 김무성 대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4월로 결정되면이라는데 누가 결정을 하나요, 그걸요? 그거는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는 정치적인 합의일 뿐입니다. 옛날에 윤보선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하야를 발표했다가 말씀을 바꾸고 네. 그걸 철회하고 그 10개월 후에 물러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법과 그리고 헌법, 네. 이 절차와 정치적 합의 이런 거를 지금 섞어놓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데요. 제가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일단 9일날 탄핵을 하세요. 여야가 모여서 네. 탄핵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네. 굉장히 비박계 의원들이 중요해요. 그렇죠. 본인의 네.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해요. 네. 탄핵하고 나서 그 이후에 퇴진 절차와 관련돼서는 합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그 합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적시적 합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탄핵을 안 해놓고 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지금 비박계는 공식적으로 내년 4월 말까지 대통령이 물러난다. 그리고 6월 달에 60일 안에 이제 6월 달에 조기 대선을 한다. 그런 입장만 발표를 하면 탄핵을 철회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거를 이미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이 말씀을 어떻게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남 지사는 지금 대통령이 어찌됐든 다음 9일까지, 9일 전, 표결 전까지 이 의견의 공식 당론을, 새누리당 당론을 정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4월 30일쯤 뭐 물러나겠습니다 하면 탄핵은 풀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면. 예. 그러고 그냥 대통령 그런 말 정도는 할 수도 그건 있다. 모르죠. 뭐 그건 모른다. 그거는 제가 네. 알 수가 없으나 그 말을 하더라도 별로 믿을 수는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정 변경에서 또 바뀔 수가 또 있잖아요. 바뀔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사정 변경에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면 네. 그거 대통령을 어떻게 물러나게 할 방법은 그때 없다. 남는 거는 탄핵이죠. 그럼 그때부터 탄핵을 시작해야죠. 그럼 말씀하시는 건 지금 어떻게 되든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라는 게 지금 아니 그거를 저는 네. 꼭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네.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대통령께서 물러나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네. 탄핵을 하면 됩니다. 네. 탄핵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서 그간에 네. 질서 있는 퇴진, 국가를 위한 대선의 일정 합의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결국 대통령의 지난 3차 대국민 담화 이게 지금 야권도 그렇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후폭풍을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 저 대국민 담화를 보면 어느 구절에도 탄핵이란 얘기도 없고 네. 개헌이란 얘기도 없고 네.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냥 맞습니다. 물러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시면 국회에서 정해지면 물러나겠습니다. 밖에 없는데 네. 왜 지금 모든 정치권 여야 의원들은 이 탄핵 문제의 골머리를 싸매고 있고 개헌을 논의를 해야 되니만 그러니까 지금 이 담화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정말 저는 대통령께서 하신 저 담화를 보고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왜 대통령께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진정성을 못 느끼겠는가. 네. 참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저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함을 느끼고 하는데요. 아니, 왜 정치권은 그러냐면요. 서로 이익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서로 정파적 이익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나 오늘 추미애 네네. 대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네. 목표는 그건가. 대통령 돼야겠다. 네. 근데 빨리 돼야 돼. 빨리 돼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빨리 해야 뭐 여러 가지 상황 뭐 누가 오거나 뭐 이런 네, 거 네, 없이 네. 지지율도 1등이고 네. 이러니까 빨리 해야 될 테니까 네. 1월 안에 물러나라. 그러면 네. 탄핵도 안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1월에 물러나면 3월에 선거 치러서 60일 안에 하는 거니까. 내가 대통령 되는데 유리하다. 네. 이런 계산으로 의심이 돼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의 뭐 친박 네. 핵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와중에 정치적인 활로를 모색을 해서 계속해서 새누리당이라는 둥지를 네. 계속해서 그 안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권력을 유지하고 네. 자리를 보존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 새누리당 안에 있는 비박 의원님들, 특히 비상시국회의를 하는 의원님들이 네. 과연 무엇을 목표로 지금 비상시국회의를 하는지 그 목표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네. 이게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건지 네. 당을 살리려고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개인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네. 서로 통일되지 못하고 제각각의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한 40여 분 되는데 다 실명으로 이름을 공개하자. 그러니까 탄핵 찬성에 대한 이름을 다 밝히자. 근데 실제로 탄핵안 야당이 이렇게 발의 명단을 좀 서명해달라고 해도 서명 안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명단 공개가 되겠습니까? 한다 그래도. 이게 이제 스스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누가 강요를 네. 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9일날 탄핵안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처리를 들어갔을 때, 네. 표결에 들어갔을 때 네. 아마 반대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말라라는 식의 네. 네. 오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네. 그랬을 때 그걸 깨고 나는 들어가서 거의 공개 투표죠. 네. 찬성의 공개 투표를 할 만한 그런 결기를 가지고 있을지 그게 의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름을 밝히면 그런 걸 다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그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표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자, 대통령 담화 이후에 친박계 지도부가 다시 기세 등등한 모습입니다.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하고 손에 장 지지기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지지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 넣을게요.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예? 뭐 야당으로서는 좀 그 시사한 말로 약이 좀 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위해서 야당이 하나가 됐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야당이 지금 정치 타임 테이블을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상당히 난감해지고 좀 대우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자, 어찌됐든 지금 탈당을 해서 당을 떠나셨지만 저 친박 지도부가 제가 볼 때 스스로 물러나거나 어떤 형태의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의 쇄신 지금 얘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새누리당에서 한 20년 동안 이 당의 혁신, 쇄신을 이야기를 네. 제일 많이 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당을 떠나게 된 이유도 네. 저런 이유입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과거에 우리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네. 차떼기 때 당 없어질 뻔하고 그렇죠. 탄핵 때 천막당사 치고 했는데 네. 그때는요 저희가 납작 엎드려서 국민들한테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오는 이게 건데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이번에는 그게 없어요. 지금 저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네.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친박 지도부가 물러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반성은커녕 물러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새누리당은 죽은 정당이 돼가는구나. 그렇다면 바깥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네. 보니까 제 판단이 역시 옳았구나 하는 생각을 이후에 계속 하게 됩니다. 자, 탈당을 하셨는데 김용태 의원하고 같이 하셨는데 한번 솔직하게 지금 후속 탈당이 지금 원외 인사들 몇 분 외에는 지금 현역 의원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하셨습니까?
몇 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뭐 대규모 탈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고요. 네. 숫자에 저희는 처음부터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아, 처음부터 연연하진 않았어요. 이제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거꾸로 네. 춥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예, 저는 네. 이번 탄핵을 결국은 무산시키거나 네. 부결시키거나 하면 그 성난 민심은 지금 현재 정치권을 향해서 혁명의 기세로 달려들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 쓸려 나갈 거예요. 오히려 쓰나미처럼. 그래서 저는 네. 제가 몸담았던 새누리당의 의원님들, 특히 함께 개혁을 외쳤던 그리고 시국회의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저 쓰나미 앞에 함께 쓸려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듭니다. 그동안 같이 여러 얘기를 했던 같은 비박계 의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가상입니다. 이 탄핵 정국이 정리가 되면 뭐 탄핵이 되든 아니면 대통령이 있다 어찌됐든 자진해서 언제까지 물러나겠다는 일정을 제시하면, 자, 그 다음 일정은 또 국회에 몫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권형 개헌 논의를 하자는 얘기도 있고, 절대 개헌 논의는 안 된다는 게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쪽의 얘기입니다. 자, 개헌 논의를 지금 대통령도 사실상 그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닌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장을 끝내야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슨 뭐 네. 질서 있는 퇴진을 여야가 합의를 하든 그 이후에 다시는 이런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논의하든 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진퇴 문제가 결정이 안 되고 탄핵도 무산되고 그 안에 개헌론까지 집어넣으면요, 정치권은 극심한 혼란으로 빠지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잡탕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결론을 못 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심들이 막 보이잖아요. 저는 오늘 뭐 저게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뭐 법 처리 뭐 X 형사 책임 X 뭐 이런 거가 과연 무슨 의미고, 그렇다면 아니 그럼 누가 과연 대통령이 헌법적인 이 유린을 했는데 네. 그것을 누구의 권위와 이 허락으로 네. 법 처벌을 안 받도록, 사법 네. 처리를 안 받도록 해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지? 네. 과연 저런 얘기들이 왜 저런 언더 테이블에서 얘기가 되지? 하는 국민적인 공분이 생길 겁니다. 네. 저도 의심스럽고요. 네. 이런 상황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폐해를 낳겠어요. 네. 빨리 하나씩 정리를 해줘야 다음 단계의 수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탄핵 절차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떤 논의도 지금 공연물에 그칠 것이다. 논의는 뭐 꺼내내겠지만 네. 아무것도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난다 이거죠. 예.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어요. 네. 결국은 뭐 대통령에게 조금 더 면죄부를 또는 뭐 저 사람들이 네. 저 생명을 연장하는 거에 정치적 꼼수다. 이런 것이 숨어 있다라고밖에 판단을 안 하실 텐데 네. 무슨 다음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차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거국내각 총리 인선이 이제 물론 퇴진이 되면, 탄핵안이 가결되면 자연스럽게 총리 문제 인선, 좀 거국내각 총리 인선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지금의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탄핵을 9일까지 해야 되고요. 일단 하고. 9일 전에 뭐 정치권이 대통령하고 잘 얘기가 돼서 네. 야당의 이제 몫이잖아요. 야당한테 네. 던져줬어요. 네. 야당이 새로운 총리 후보를 합의를 해서 네. 대통령한테 탄핵 가기 전에 네. 총리를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만약 거부하면 그것 때문에 그럼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탄핵 절차로 가고요. 네.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가장 중요한 게 1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선택을 2번을 해야 되고 네. 3번을 해야 되는데 총리가 안 바뀐다고 해서 탄핵을 미룬다. 그것은 선우가 뒤집힌 거죠. 일단 하여튼 탄핵 절차를 그대로 가야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가 되든 지금은 조기 대통령 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네. 내년 6월이 될지 아니면 더 이제 뜨거운 여름이 될지 좀 봄이 될지 멋진 그 계절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그것도 저는 네.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훨씬 더 뒤로 밀릴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저는 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아닌 상태로 보시는 게 네. 맞습니다. 지금 백지 상태다 이런. 백지 상태입니다. 혼돈이죠. 아, 네.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혼돈이에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네. 대통령이 왜 정치권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겠어요? 아마 어차피 저 사람들 결론을 못 낼 것이라는 걸 알고 어차피 서로 겁니다. 그냥 그 네. 자기네들 이전 투구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 못할 거라고 아마 판단해 하셨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지사의 말씀은 결론의 핵심은 무조건 탄핵을 해야 된다.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결하고 네. 그 다음 것들을 다음에 해결해 논의를 나가죠. 해야 된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요. 원칙, 정도, 헌법, 법적인 절차 이걸 따르면 돼요. 정치적인 타협이나 이런 게 앞으로 오는 순간 네. 꼬입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이 지금 남지사의 해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면 쓸려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